자,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지난주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중국 GDP가 나왔습니다. 중국 GDP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7.5%로 지금 목표로 제시하고 있죠. 이게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남아있는 그 이벤트들, 경기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전문가분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계속 되어질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4분기 되면 또 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중국 정부가 좀 누르지 않겠느냐 이런 또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경기라든가 금융시장의 흐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성연주 연구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GDP 때문에 아주 바쁘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좀 네. 바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 네. 자, 일단 한번 그래도 좀 지났지만 그래도 아주 아직 열기가 한창 식지 않았으니까 3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2분기보다 회복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이런 그 흐름이 좋아진 이유, 한번 배경을 한번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7.8%로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전분기 7.5% 대비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7월 이후에 정책 완화로 7월과 8월 달 투자, 생산 등 수요 회복에 따른 재고 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7월 이후에 유동성 및 부동산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지방 정부 투자 또 인프라 투자 등이 반등을 했다라는 점이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에 비해서 0.3%포인트 네, 아주 좋아졌습니다. 저 정도 수치면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이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향후 좀 주목할 그 정책 변수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살짝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그 9월달 사실 경제 지표는 투자, 생산, 소비 지표가 사실 전월 대비 모두 둔화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경기 회복 지속 여부 확인 과정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 9월달 경제 지표 둔화 원인이 그 실질적인 수요 감소보다는 9월과 10월에 실시했던 정책 영향이 좀 컸다라는 판단인데요. 특히 이 신정부 들어서고선 30 소비라고 해서 이제 중국 공무원들의 사치품 소비에 대한 이제 근절 정책이 좀 엄격히 단행됐다는 점에서 정부 지출이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8월과 9월 중순까지 지방 정부 부채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9월 막바지에 특히 공공투자, 특히 지방 정부 투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중저가 요식업 판매 및 또 가전기기, 자동차 판매는 또 양호했고요. 네. 민간 기업 및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점에서는 민간 수요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 10월 경제 지표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영향으로 일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일 수는 있지만 11월에 열리는 이제 3중 전의 전후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된다면 네. 민간 수요 개선으로 4분기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 연구원님 그 8% 성장률 숫자는 내년에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면 아니면 조금 뭐 어렵다 보시나요? 짧게 한번 좀 어떤 네. 고민하시는지. 사실 중국의 그 성장률 목표치가 사실 그 작년에 이제 7.5%로 네.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올해도 7.5% 목표치를 그렇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사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추가적으로 7% 정도까지는 좀 하향 조정이 될 아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7%에서 한 7.5%의 중국이 이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야. 이제 정책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성장률보다는 이와 같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 모습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8% 숫자는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위안화
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통화 중에서 위안화, 그다음에 또 한국 통화, 뭐 대표적으로 강세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10월 중순까지 약 2.3% 정도 지금 위안화가 절상된 상황인데 사실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는 한 약 3%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이제 추가 강세 여력은 좀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환율 영향 때문에 이번 이제 9월달 수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하.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율 변동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GDP 이후 또 중국 경제 지표 계속 이제 관심을 연말 연초 끌 수밖에 없는데, 자, 좀 짧게 이번 주 좀 주목해야 될 지표 어떻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24일 날 이제 중국 10월 HSBC PMI 지수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지금 예상치는 50.4%로 오. 전월 50.2% 대비 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과거 5년간의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 평균치를 보면 좀 엇갈리게 발표됐습니다. 통계국 PMI 지수는 좀 소폭 둔화된 데 반해서 HSBC는 상승을 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출이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로 판단을 하면 이번 10월에 사실 그 HSBC PMI 지수 잠정치의 상승폭은 사실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상하이 종합지수가 아직 2200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좀 많이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저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도 많은데, 자, 중국 그 증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회복하고 이제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뭐 계속 어떤 기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시는지, 저 개인적인 좀 궁금해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좀 혹시 네. 지난 6월 중순 이제 바닥을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거의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많이 반등했죠. 예. 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제 11월에 열리는 삼중 전의 정책이 좀 중요한 그 향방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중 전의 전까지는 관련된 이제 정책의 그 실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의 변동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삼중 전회가 실시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연해지면서 계속 중국 증시도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사진을 뵈니까 아주 그냥 뭐 우아하게 생기셨는데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한번 매셔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알찰 것 같습니다. 자, 중국 8% 성장. 하기야 이제 중국이 다시 8% 성장한다는 거는 사실상 매우 놀랄만한 일이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일이 일어나기는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눈높이를 낮추고, 대신 중국이 이제 7%에서 8% 사이의 어떤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게 또 이제 우리 어떤 그 기업들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좀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또 버블 걱정하기 또 마련이니까요. 자, 중국 경제 지표, 네. 뭐 10월 HSBC PMI 지수, 뭐 24일 날 오전에 나올 텐데 크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탐험하고 네,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탐험으로 넘어갑니다.